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의회는 지난달 15일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26년까지 연평균 120억 원, 총 750억 원의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운영하며 이는 무주택 시 공무원에게 금리연 1% 최대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6년 동안 지원하는 사내복지 제도입니다. 지난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전분기 대비 0.12% 올라 2분기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서울 서부권을 제외한 전역에서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지난 3분기 오피스텔 전셋값 또한 전국이 0.27% 올라 상승 전환했고 서울은 전분기 0.15%에서 0.33%로 상승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9월 전국의 주택 전세값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전세값은 0.53%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이는 2015년 4월 0.59%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울시가요, 공무원에게만 지원을 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예산 규모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750억 원의 공무원 전용 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시민들은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함께 또 전세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제밥그릇을 챙긴다는 비판이 일어나자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통해서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옆에 나와 계십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수 소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말 날씨가 확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10월도 빠르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2020년 남은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020년 부동산 투자의 해법을 소장님과 이슈 진단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2020년도라고 국한돼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해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실제로 투자하는 데 정석이 없고요. 어떤 그 해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룰을 갖고 있고요. 그 룰 안에서 어떤 그 주변의 이제 편의성과 또 황금성 이런 것들을 더 따라와 주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인 어떤 큰 맥락만 짚어서 어떤 투자처를 찾으신다면 크게 실패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금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금을 생각하다 보면 사실상 좋은 지역을 알면서도 못 들어간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외곽 지역들, 좋은 지역들 뺀 바깥쪽 외곽 쪽에서 굉장히 투자처를 또 찾다가 또 좋지 않은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실제적으로 또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이라고 정리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큰 틀만 지켜주면 사실상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준다면 당연히 돈은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또 그렇겠죠. 그런 부분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자금을 좀 말씀드리고요. 부동자금은 실제적으로 여기저기 갈 데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조 정도 되고요. 현금이나 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이라든가 양도성 예금 증서,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돈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굉장히 큰 관건이고요. 또 올해 토지 보상금이 50조 정도가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견됐던 것들이죠. 3기 신도시부터 그 전에 진행되어 왔던 철도, 또 도로 화축망 또는 SU 사업에 들어가는 것들 보상 작업이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50조 정도의 돈이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의 또 향방을 또 가늠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미 코로나 중이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또 경기 전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줄도전하는 기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안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화가 될 수 있다면 당연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또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들, 안정적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그만큼 급격히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시대죠.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화폐 가치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실물 자산 가치가 증대될 수밖에 없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실물 자산의 가치는 증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실을 기대한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 0.5%. 현재 동결된 상태고요. 여기서 추가 인하까지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경기 흐름으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금통이나 현재 한국은행 쪽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가 되죠. 또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1인 가구 늘어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1인 가구 수는 늘어나나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든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형주택이 인기될 수밖에 없다. 이 소형주택 인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계속 이루어졌던 얘기고 또 그만큼 그 폭이 얼마나 더 확대가 되느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주근접이나 아니면 우수학군 지역들 그 주변으로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산 가능 인구는 2065년도까지 잡혀 있는 수치고요. 실제적으로 2065년도까지 보지 않고 2025년도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비율 연령대로 나눠서 봤을 때 25세에서 49세가 가장 왕성한 세대죠. 가장 왕성한 세대가 실제적으로 10년 거의 한 10년 정도 사이에 거의 1%대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치가 굉장히 큰 거고요. 25년부터 해서 쭉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50대, 60대 실제 생산 가능은 가능하나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없는 조건들. 특히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25세에서부터 49세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또 생산 가능 인구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력이 있는 인구들이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죠. 1인 가구는 2000년대부터 현재 2045년도까지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준이 이제 2020년도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20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20년 사이에 2배가 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실제적으로 1인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다인 가구는 그만큼 줄는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또는 3인, 4인 가족, 또 5인 가족은 요즘에 또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인 가구인데요. 그 비율이 계속 우상향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다는 얘기는 주택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고요. 주택의 규모도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 25.7평 알고 있는 전용 면적 현재 33평형 아파트라고 보시게 된다면 그 면적 자체도 이제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 그만큼 줄어든 상태에서 작은 규모의 입지 좋은 지역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셔야 되고요.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봤을 때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 역삼 지역이 이제 1위 정도를 차지했고요. 나머지가 현재 2위가 신림동이라든가 3위는 현재 봉천동 주변. 실제적으로 그 주변이 이제 1인 가구들이 그만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여건들이 있겠죠. 또 그 주변에는 직장군도 그만큼 많이 발달돼 있다.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주근접 영향권을 노려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얘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겠죠. 직장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거지를 찾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보면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 다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직업군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신설 법인 창업 분포도로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강남 3구와 중구 일대, 그다음에 현재 구로구 일대, 또 영등포구 일대가 가장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돈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다 대부분 다. 그랬을 때 구로동 같은 경우도 이제 업무단지와 또 현재 그 주변에 있는 공단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당연히 업무 시설들이 많이 확충되고 있고요. 소공동이나 종로구 일대는 워낙 중소기업들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이고 또 현재 강남, 송파, 서초 지역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문화 사업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신설 법인 창업 분포도가 높죠. 당연히 이 근방으로 이제 투자처를 찾는다면 당연히 그만큼 수익률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또는 머물고 있는 현재 직업군들의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겠죠. 임대료 차이는 강남과 강북의 임대료 차이는 거의 한 2배 정도 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붉은색이 가장 비싼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용산과 중구 지역, 그다음에 서초, 강남, 송파 지역, 그 다음이 이제 실제적으로 서대문구부터 영등포, 동작, 성동구 또 산미까지 보시게 되면 현재 성북, 종로, 그다음에 현재 광진구라든가 강동구, 양천구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 이제 성격 보시게 되면 가장 비싼 아파트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싼 주택 가격들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 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택 가격도 굉장히 직업군과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교통 노선이 얼마나 좋으냐 봤을 때는 강남 서초가 6개 노선의 전철역사만 거의 100개가 됩니다. 거기 환승역까지 또 생기겠죠. 요즘에 또 신설 전철역이나 GTX 노선들이 또 확충되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남 3구와 나머지 22개 구, 25개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인프라가 얼마가 차이 나느냐 봤더니 승용차로는 69분밖에 안 걸립니다. 직장에서 지금 어떤 자택까지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77.7분. 그리고 현재 국공립 어린이 수도 65.6개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현재 공공도서관도 8개입니다. 그리고 1인당 공원 녹지 면적 자체도 큽니다. 20.24제곱미터.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교통과 그다음에 녹지 공간까지 확충이 잘 되어 있는 강남 3구야말로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강남 지역에 실제적으로 서울 인구가 900만 명 정도 현재 1000만 명에서 인구가 좀 줄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서울 지역에 실제로 생활하는 인구, 생활 인구라는 얘기는 거처가 서울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하루 종일 머물다 가는 인구들입니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직장군들이 발달되기 때문에. 당연히 1151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960만 명은 서울 지역에 살지만 나머지 200만 명 정도는 외곽 경기도나 아니면 가까운 지역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생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당연히 직업군이 많기 때문에 출근할 직장군이 많이 발달되는 지역도 순서로 가겠죠. 거기에 하위는 금천, 도봉, 중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을 현재 들어가고 싶어서 현재 어느 정도 노려볼 수밖에 없는 계속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학군도 좋죠. 학군 같은 경우도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가 월등히 좋죠. 양천구와 노원구도 있긴 하나 사실 나머지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도 당연히 서울 3대 교육특구 트라이앵글을 현재 노원구와 양천, 대치학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치학군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 문화환경, 그 주변에는 어떤 직업군, 거기에 교육환경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정리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을 공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공급 수단에 차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매물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죠. 요즘에 또는 임대차 3법 때문에라도 당연히 현재 전세 물량도 급격히 소진되고 급격히 고갈되고 있는 상태고요. 비싸질 수밖에 없죠. 효과 없는 지속적 규제 사실상 효과 없습니다. 입지적인 환경적 개별적인 전문가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번 정책 7월 8월에 나온 것들 전문가들한테 단 한마디도 조언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인 겁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공공물량 확대, 국공유지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공유지 하는 게 가장 좋은 답이고요. 거기에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권을 이어가면서까지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인구 분산 효과의 지속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을 계속 만들어줘서 인구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회귀하는 인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지역의 가격 상승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 당연히 수요가 더욱더 많이 몰려들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부동산 가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의 해법을 탐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집중해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자, 강남권 그리고 직주 근접, 소형 가구의 증가 등 이런 요소에 저희가 집중을 해가지고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두 지역으로 간추려 주셨다고 합니다. 어디일지 개요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함께할 곳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2호선, 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설릉역 역세권에서 소형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7억 2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아마 시장이 가장 좀 주목하는 지역에 가장 좀 많이 찾으시는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소형 아파트 입지와 호재 가격까지 만나볼까요? 얼마 전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10억이 안 되는 7억대에 구입할 수 있는 그것도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현재 2호선과 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공원시설과 국제로 복합지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설들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2호선과 분당선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철역 거리가 3분, 4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최역세권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프라 구축 중에 교육 환경이 대치동 중심학원가가 바로 이쪽에 펼쳐져 있죠. 당연히 이쪽 지역에는 지속적인 수요가 계속 현재 대를 이어가면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학군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들이 워낙 우수하고 또 재건축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그 주변의 상권 같은 경우도 선릉역과 삼성역 상권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하긴 하지만 선릉역 주변은 대부분 오피스타운이라든가 주거 복합 혼합 지역이다 보니까 유동인구들 또 외부 유입 인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삼성역 주변에는 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공연시설과 지하 쇼핑 공간부터 해서 무역센터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 잘 갖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 상권이라든가 현대백화점 또는 현재 공항터미널이라든가 면세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약간 고급형 상권들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 이 지역들이 더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너편 쪽에 주거 중심 지역과 업무 중심 지역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인구들은 굉장히 구성이 좋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인프라 구축도 잘 돼 있죠. 당연히 그 주변에는 학군 시설부터 교육 환경에 따르는 그런 교육 시설들, 거기에 따라서 교통 여건이라든가 그 주변에 또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녹지 공간까지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변에 있는 거의 동일 구조의 아파트 단지 또는 현재 소형 아파트를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매매가가 17억, 18억, 싸야 14억 정도 합니다. 거의 2배 이상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또한 훌륭한 물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와 삼성역 중심으로 했을 때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가 범위가 저렇게 크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강남역까지 연결된 연계 개발이 진행되겠죠. 이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부터 먼저 손을 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물건지도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또 종상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 상승이 현재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탄천 정비사업부터 송파곤역까지 연결되고 영동대로 중심으로 했을 때 지하공간 개발 거기에 현대자동차 무역센터 같이 들어서고요. 국제포럼이라든가 현재 기본적으로 국제관광회의까지 같이 이룰 수 있는 조건들 여러 가지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진다면 그 주변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현대자동차는 생산 고용 창출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100만 명 이상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본사가 전체적으로 다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전시시설과 호텔, 컨벤션,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타 업무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여러 가지가 현재 볼거리를 더욱더 많이 제공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역공간 개발 통해서 GTX C노선, A노선, 또 거기에 위례신사 급행철도, KTX, 또 GTX, SRT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공영 구간이 같이 연결되겠죠. 당연히 1인 이용객이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당연히 이 상권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지역공간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7억 2천만 원부터 7억 9천만 원까지고요. 임대예상가 5억 8천만 원부터 6억 2천만 원까지. 따라서 투자 금액은 1억 4천에서 1억 7천만 원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3천만 원, 월 16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가장 비싼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8,800만 원부터 3억 1,600만 원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4억 200부터 4억 4,400만 원까지 투자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적인 여건, 교통, 업무, 인프라, 교육까지 우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지역. 강남구 삼성동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보다 당연히 임대 시세 높습니다. 높고요. 당연히 배우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다. 또 강남 최대 개발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투자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에서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10억 원이 안 되는 7억 원대에 만나볼 수 있는 소형 아파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개요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상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상가의 가격은요. 약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강남 업무단지 근처니까 정말 많은 직장인들 유동인구 풍부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의 상가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상업용 부동산 중에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임대가 관건이죠. 임대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수익률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강남대로 바로 초역세권 전철역에서 1분 거리밖에 안 되는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요. 임차인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임대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조건이고요. GTX C노선까지 연결되는 지역이고요. 또 현재 노선은 3호선과 신분당선이 W역세권에 전철역에서 1분이 안 걸립니다. 초역세권, 완전히 초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으로 봤을 땐 경부고속도로 제어사업 진행되고 있는 서초YC까지 연결되고 서초구청이 있고 또 재건축 단지라든가 롯데, 삼성과 연결된 강남대로 각종 기업체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가 교차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 지역의 순환 이동, 또 인구 이동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우측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치동과 연결된 학군이라든가 재건축 단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교통과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업무 단지가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 이용할 수 있는 현재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는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 임차가 맞춰진 물건입니다. 신동아 우성 3차부터 해서 무지개까지 재건축 단지가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기존의 그 강남대로 주변에는 고층의 빌딩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각종 보험사라든가 대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1인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그 주변은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설 밀집 지역인 강남역과 양재역까지 연결된 또 상업시설도 있죠. 강남역에서 연결된 상업시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 특히 20, 30대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고속버스 터미널 권역과 강남권역 또 양재권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로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지역이다. 또 서초구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도 그만큼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재역 같은 경우는 현재 1, 2, 3, 4차까지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랬을 때 1차 개발 구간이 붉은색 라인에 들어가 있는 상업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는 당연히 연무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화가 당연히 가격 경쟁률이 높아질 거고요.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복합단지가 또 개발되기 때문에 복합시설 외에 실제로 구청 청사까지 연결되는 그 주변에 복합시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 주변에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양재IC 주변에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연결되는 도시명 R&D 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 중소기업 일선단지부터 대기업까지 연결되고요. 대부분 다 이 주변이 이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연구원 단지가 연결됩니다. 거기에는 유통시설과 판매시설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 상승 효과 또는 고용 창출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서초구 자체에서도 가장 큰 단일 면적 100만 평 규모의 개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GTX C노선은 현재 의정부부터 군포 금정까지 연결됩니다. 그랬을 때 삼성역에서 다음 역이 양재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 또 GTX까지 연결된다. 트리플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대로 이면에 이 정도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상가 없다 보셔야 되고요.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 월 보증금 3천만 원, 월 130, 180만 원 정도의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는 물건이고요. 대출도 가능하죠.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투자 금액이 6,6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 직장과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직업군이 계속 발달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공실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인 투자처고요. 양재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투자 가치가 더욱더 오르고 현재 토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나중에 되팔 때 황금성도 굉장히 좋아진다.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 유지가 되고요. 저금리를 이용을 해서 대출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고소득이 보장이 됩니다. 초역세권이라든가 환승역 3호선 신분당선 연결되는 부분 GTX가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에 5년, 10년 후에도 가격적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질 그런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실에 대한 걱정을 확실히 내려놓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임대차 법일 텐데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는 무료 1:1 전화 상담이 있다고 합니다. 전화 통해서 상담 원하신 분들은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고 하고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자, 박영수 소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9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6.2로 전월 대비 8.1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재악화와 주택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 모시고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 가을이 좀 찾아온 것 같아요. 네. 한 해를 좀 정리를 하면서 남은 하반기에는 정말 좀 투자를 잘 해보고 싶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두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도 굉장히 알짜배기 두 지역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 정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권들이 쭉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의 인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 노년에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요즘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용산 한강로로 가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혼부부분들도 주목해 보시고요. 핫한 지역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7호선 논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와, 정말 규제가 계속돼도요 인기가 끊이지를 않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인 것 같습니다. 그 강남구에서도 논현동이잖아요. 네. 이 지역 주변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역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철로 좀 먼저 들어가 보면 지하철로는 7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9호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7호선 논현역과 9호선 신논현역의 한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바로 옆에 강남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도로는 굉장히 시끌시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건이 있는 위치는 굉장히 또 조용한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상업시설을 누리면서 또 살아볼 때는 조용하게 살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강남역이 가깝기 때문에 중간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앙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버스가 140여 개가 넘게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일어나는 호재들도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진입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투자 가치로서 볼 때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일어나고 그 호재들이 마무리되었을 때 내가 투자한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삥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넘치는 지역입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또 역삼역이 있고 또 차병원 사거리가 가깝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 자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닌 살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논현동 쪽은 지하철만 딱 봐도 거의 모든 지역을 관통하니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실감이 나는데요. 개발 호재를 보라고 하셨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어떤 호재를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내 집에서 좀 가까운 호재, 그렇지만 좀 내 집에 영향을 미친 큰 호재를 먼저 보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호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임장 활동을 하실 때 이제 주변을 살펴보시잖아요.
특히 강남 지역, 이제 잠실 지역 쪽까지 쭉 살펴보실 때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국제 업무나 전시 이런 마이스 산업을 성장시키자라는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GBC 빌딩인데요. 이게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1층부터 105층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텅 비었던 공간이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된다면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직주 근접의 거주지를 얻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의 잠재적 수요층이 점점 늘어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것과 연관을 해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사업입니다.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복합 개발이 되면서 주변에 가까운 지역부터 좀 먼 지역까지 굉장히 파급 효과를 많이 일으킬 것이다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삼성역 사거리에서 이제 코엑스 사거리까지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하는 한 6층 규모까지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바뀐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철도 통합역사 들어가고요. 버스 환승센터, 공항 터미널, 이렇게 시민 편의 공간, 상업시설까지 꼼꼼하게 채워지게 되겠고요.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된다면 오가는 하루에 유동인구만 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철도 생기죠. 지하철 생기죠. 버스 노선까지 모이게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우리나라 대중교통 중 허브로 만들자라는 목표가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9호선의 활성화를 짚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9호선 사실 굉장히 황금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9호선과 인접을 한 지역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하시고 왜냐하면 그 전에 9호선과 인접한 지역이 집가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다라는 점을 보신다면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건과 가까운 곳에 또 9호선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9호선이 또 연장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호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다면 9호선으로 오는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강남구 논현동인데도 교통 호재까지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뭐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저희가 신혼부부분들께 또 권해드리려면은 비싸면은 좀 죄송스럽거든요. 토론 기준으로 역세권에서 한 가격 얼마나 될까요? 네, 요즘에 정말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 대비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한 골목 더 지나가서 좀 조용한 지역에 있는 살긴 굉장히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매 가격이 4억 3,500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대비를 해봐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는 3억 천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월세를 좀 살펴드리면 월세는 3천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한 140만 원 정도 굉장히 월세가 활성화되어 있고 월세가 잘 나오는 동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출을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투자 금액 한 2억 1,500에서 2억 3천만 원에 접근 가능한 동네였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가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모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게요. 02-3153-2668번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자, 강남구에 좀 이제 가격을 보시고 좀 부담 없이 나도 좀 생각해 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 주변에 살펴보실 때 투자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일단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것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왜 어떤 호재들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9호선 연장 철도에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곳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임대 수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통의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 수요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월세 시장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
투자를 할 때 요즘에 월세 받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투자한 지역에 월세 수요층이 좀 풍부한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지역은 월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계속적으로 공실 없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신다면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고 풍부한 동네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많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호재로 집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건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편하게 살 집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런 신축 깨끗한 다세대 주택은 가성비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사랑받을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 같은 강남구 논현동 부동산이 아니니까요. 주변에 뭐 생활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호재가 가까이에 있는지도 팀장님과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의점도 한 가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런데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요, 주변에 수요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인지 살펴보시고 상권 자체가 지는 상권이 있고 또 떠오르는 상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권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미래 가치가 좀 있는 지역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정하시는 게 나중에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월세 기대감이 특히 높은 지역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인데요. 4호선, 6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삼각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예상되래요. 요즘 부동산 시장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용산구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입지에서 우선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용산구 하면 서울의 중심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편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 자체도 지하철로 4호선, 6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더블 역세권인 삼각지역에서 도보로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은 직주근점에 지하철이나 버스가 가까이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월세나 전세 놓을 때도 좀 편하게 놓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강이 굉장히 인접을 해 있어서 한강까지 걸어가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거나 조깅을 하시거나 뭐 데이트를 하시거나 좀 힐링을 하고 싶을 때 직주 근접에 이촌 한강공원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살아갈 때 굉장히 풍족함을 느낀다라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강 조망권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시설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정거장만 걸어가면 신용산역이 있고요. 또 위쪽으로 보면 이제 이태원역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쇼핑이나 뭐 먹거리 이런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빼곡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쇼핑을 하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서 내 집 주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직접적으로 살아가실 때 굉장히 큰 퀄리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본다면 좀 중심쯤에 있기 때문에 뭐 강남도 가기 편하고요. 여의도도 가기 편하고 종로도 가기 편합니다. 그쪽에 또 많은 직장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을 하시고 또 이쪽에서 집을 얻으셔서 생활을 하셔도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활 편의시설도 누려보시면서 직장과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대체 주거지로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집가는 상승하고 사람들의 이미지도 좋아지기 때문에 요즘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물리적으로도 서울의 중심이니까 웬만한 그 직장으로 빠르게 좀 이동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로 보입니다. 자, 서울의 중심에서도 뭐 그대로지만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용산과는 참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호재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네, 요즘에 용산에 일어나는 호재들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작은 호재들이 아니고 굉장히 큰 호재들이 좀 와닿는 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호재가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용산 정비창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다른 것을 넣는 것이 아닌 상업적인 아파트를 넣는다라고 하니까 요즘에 정말 영끌에서 집 사고 그래도 돈이 이제 모자라서 전세, 월세 계속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한두 세대가 아니고 이 지역에 8천에서 10,000세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미니 신도시 하나가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것이 용산 너무너무 비싸서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조금 나이가 젊은 친구들은 좀 접근하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특히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용산 정비창에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마련을 해간다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희망을 품고 용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이 관심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 자체는 용산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살 수 있는 동네로 또 내가 진입하고 싶은 동네로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호재고요.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소식입니다. 한남 뉴타운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서 서울 핵심 입지에 프리미엄 아파트가 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남동 이제 중심 쪽에 가보면 거의 이제 고층 아파트보다는 약간 고급 빌라 느낌의 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가 또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고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더 프리미엄을 얹어서 아예 이제 고가 이미지를 더욱더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삼각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으로 인해 조금 더 이제 호재로 다가올 소식이기 때문에 대체 주거지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남동 고가 아파트 관련 수혜 지역이라는 것인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조금 첨언을 더 해드리면 이곳에선 더일과 라인원 한남 이런 고급 주택 쭉 입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촌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지역인데 요즘에 이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부촌이었는데 계속적으로 그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옆 동네들이 사실상 굉장히 수혜를 보면서 지가가 그대로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심가 쪽은 진입을 할 수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대체 주거지로 그 생활권 안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면서 조금 더 좀 저평가된 지역을 찾기 마련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삼각 지역이 딱 그 조건에 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서 볼 때는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산 민족공원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국가공원이 이제 용산공원이 조성이 되는데요. 이것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고 서울시에서 이 정도 규모의 녹지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호재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호재인데요. 서울 한가운데 녹지가 크게 형성이 되면 그곳에 지금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와서 실제적으로 사는데 큰 쾌적함을 느끼고 살게 되겠고 이렇게 된다면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더 일부러 찾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집가 자체가 상승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호재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큰 녹지 조성되는 사업도 있죠. 게다가 뭐 미니 신도시 들어서죠. 부자 동네로 잘 알려져 있는 한남동 쪽에 재개발 수지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용산인데 팀장님께서 뭐 여기서 멀리 떨어진 부동산도 아니고 삼각지역 일부 거리라고 하셨으면 뭐 거의 코앞인데 네. 여기 주택은 가격 어떻게 돼요? 네, 일단 주변 지역에 임장 활동을 해보시는 거 꼭 추천을 해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격을 말씀드리겠지만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매물
매물과도 비교해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가가 이제 4억 4천에서 4억 6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1억 7,500에서 1억 8,500 정도 예상되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금은 한 2억 6,500에서 2억 7,500에 투자 가능한 용산에 있는 한강로에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바로 옆쪽 주택과도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용산의 주택 원하신 분들은 02-2315-2668번 연락을 주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 가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 주택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용산의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산은 지금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용산의 지금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에 집중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정말 효자 역할을 하는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특히 삼각지 같은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효과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조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동반 가치 상승을 분명히 볼 지역이 삼각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4호선, 6호선 삼각지역의 1분 거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편리성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월세나 전세 놓을 때 공실 걱정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정말 나와서 바로 이제 연결이 되게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런 전철역과 또 버스도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하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효자 노릇을 해줄 좋은 부동산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 한 가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이런 예전 조금 구옥 같은 거를 선택을 하실 때는 주변의 편의시설들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아무래도 손해보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미래 가치를 보고 내가 좀 이익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변에 직접적으로 살아가실 때 내가 임대를 놓을 때 잘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임장활동을 통해서 눈으로 꼭 확인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용산 투자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용산구 삼각지역 역세권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함께 만나봤고요. 함께 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최한희 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 부동산 궁금증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0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